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는 그냥 HTML이 뭔지, CSS, JS가 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HTML 태그는 그냥 일반적인 태그 div였죠? 가장 많이 쓰는 태그가 div고 그 다음 이 태그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열고 div 쓰고 그 다음 또 닫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태그를 쓸 때 이 열고 닫는 태그가 있을 때는 잘 열긴 하는데 닫는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렇게 끝내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이죠? 이걸 못 찾는다고 하시는데 아까 보셨죠? 네이버만 봐도 이 태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로 안 닫을 수 있는데 최대한 여러분이 열고 닫는 걸 잘 맞춰가지고 초반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열린 태그가 있다 하시면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우리 세팅할 때 emit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 했죠. 기능. 자, 그걸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쓰고 싶은 태그 이름을 써요. 만약에 내가 div 태그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div라고 씁니다. 그리고 탭 해주시면 돼요. 탭은 물결 밑에 있습니다. 키보드 물결 밑에 탭. 이렇게. 탭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div 쓰고 탭 이렇게 커서를 여기 뒤에다 두시면 됩니다. 여기다. 근데 아마 이제 간혹 가다가 탭을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분명 나 div 쓰고 탭을 했는데 안 된다 하시면 그때 다시 지웠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개요 2에다가 서브젝트 컨텐트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뭐 실제로 쓰는 태그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태그들을 쓸 수가 있다 라고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div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쓰고 그 다음 또 가장 많이 쓰는 태그가 뭐 내부도 있고요. 섹션도 있고요. 가장 많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섹션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섹션에다가 안녕하세요 쓰고 div에다가 반갑습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태그에 안 넣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코딩할 때 보통 HTML에다가 그냥 글씨만 딱 쓰면은 얘를 찾아갈 방법도 없고요. 꾸밀 방법도 없고요. 어떤 동작을 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그에다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div를 꾸미겠다, 뭐 섹션을 꾸미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 자, 아무튼 이제 요렇게 작성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마크업이라고 한다. 마크업. 그래서 HTML이 마크업 언어입니다. 웹페이지를 꾸미기 위한 그런 언어, 마크업 언어, 마크업 문법. 태그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SS 가서 자, 섹션부터 한번 꾸며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div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태그인데 섹션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보시면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웹페이지는
봤을 때 각각의 섹션이 있어요. 뭐 헤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뭐 첫 번째 섹션, 뭐 두 번째 섹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섹션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감쌀 때 보통 저 섹션 태그를 씁니다. 섹션 태그.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그렇게 써요. 섹션을 나눌 때. 그래서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구간, 어떤 한 섹션을 나눌 때 이제 이 섹션을 쓰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태그를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시멘틱 태그. 섹션이라던가 A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섹션인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운 거고. 그래서 이거 섹션 태그 기억해 주세요. 지금 2개 배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섹션 가가지고 이제 컬러를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보통 레드, 그린, 블루, 뭐 빨주노초, 파란보 다 있고요. 아니면은 자, 뭐 퍼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핑크라던가 다 가능합니다. 뭐 블랙, 뭐 기본적으로 블랙을 쓰긴 하지만 아무튼 뭐 화이트도 있고요. 여기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블루나 아니면 그린이라던가 명칭 같은 거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빨간색, 정확히 파란색 이런 거 말고 뭐 파스텔 톤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딥한 색깔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물론 라이트 그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명칭을 다 쓸 수 있긴 한데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색깔이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구글에다가 컬러 픽업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컬러 픽업. 여기 색상 팔레트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골라가지고 이제 뭐 RGB로 해도 되고요, 헥스로 해도 되고요. CMYK는 안 씁니다. 보통 헥스나 RGB 둘 중 하나 써요. 근데 RGB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헥스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헥스 밑에 이렇게 샵 하면서 알파벳이나 숫자 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보세요. 아니면 요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컬러 피커입니다. 컬러 피커. 자, 여기 컬러 피커 들어오셔가지고 컬러 선택하고 헥스 값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넣을 때는 요거 대신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그대로 찝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 바꾸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떤 폰트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컬러를, 그리고 여기서 얘 있죠? 이 글자에 어떤 배경색을 두고 싶다 하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린으로 해볼까요? 골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DIV도 한번 꾸며보세요.
지금 약간 컬러도 그렇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그렇고 이름들이 약간 직관적이죠. CSS는 생각보다 이런 직관적인 의미가 가진 게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폰트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폰트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뭐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